저녁 무렵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이 내는 유일한 숨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현관문이 쾅 열리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아빠, 오늘 체육대회 했는데 내가 1등 했어요. 때로는 다투는 소리, 때로는 웃음소리, 투정과 떠들썩한 대화가 복도와 방을 가득 메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정적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반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의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나물을 무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멈칫거립니다. 이걸 누가 먹을까? 아이들이 없는데 괜히 많이 한 건 아닌가? 밥솥을 열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쌀 냄새가 퍼지지만 이제 그 냄새를 반가워해 줄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엔 김이 새어나오기만 해도 아이들이 달려와 숟가락을 들고 서 있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실의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신문을 쫓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장면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애들 중 누가 제일 먼저 집을 떠났더라. 첫째가 직장을 얻어나간 게 벌써 10년은 된 것 같고 둘째는 결혼한다고 집을 비웠지. 막내가 대학 간다고 보따리를 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머릿속에는 흑백 사진처럼 오래된 장면들이 흘러갑니다. 첫째가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던 날, 둘째가 시험지를 들고 와 울상이던 날, 막내가 운동회를 준비하겠다며 새 운동화를 졸라 사던 날. 그 순간순간은 분명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소음이 곧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그릇만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묻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단출하지? 그래도 먹을 만할 거야.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짧게 대답합니다. 응, 뭐든 괜찮아. 대화는 짧고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늘 아이들의 이야기로 상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둘만 남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아내는 밥을 먹으며 문득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예전엔 식탁이 모자랄 만큼 북적였지. 고등학생이 된 첫째가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끼리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힘들다고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치우기를 반복하는 일이 끝없는 노동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노동이 그립습니다. 그때의 소음이, 그때의 바쁨이, 그때의 투정이 그립습니다. 남편도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 애들 셋 키우느라 매일 밥상 차리느라. 그땐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도와주지 못했어. 늘 일터에 쫓기고 술자리에 쫓기고 집안일은 아내 몫으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떠나고 나니 아내가 유난히 작아 보이는구나. 같은 집에 있지만 나도 아내도 서로를 잘 몰랐던 건 아닐까? 식탁에는 다시 침묵이 흘러갑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립니다. 그 소리조차 낯설게 울립니다. 아이들이 있을 땐 이런 소리는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작은 부딪힘마저 크게 들리니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거실 벽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똑딱, 똑딱. 그러나 부부는 그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예전엔 시간에 쫓겨 밥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빨래를 개고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남는 시간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흘끗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허전할까? 아니면 더 자유롭다고 느낄까? 남편도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는 무슨 마음일까? 나처럼 허전할까? 아니면 홀가분하다고 느낄까? 서로는 묻지 않지만 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주는 허전함과 낯설 속에서 서로가 다시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저녁은 어색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 속에서 부부는 새로운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워주던 공간이 비어버린 지금 서로의 말과 시선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고요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빈집의 저녁은 낯설지만 분명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녁 밥상은 집안의 온기를 보여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놓였는지, 어떤 목소리가 오가는지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와 가족의 마음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득했을 때의 식탁은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밥그릇을 옆으로 밀치며 다투는 소리,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차지하려는 손길, 그리고 엄마, 나 좀 더 줘요. 라는 목소리까지. 그 소동이 때론 귀를 아프게도 했지만 사실은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크고 무거운 나무 식탁 위에 2개의 밥그릇만 놓여 있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조림. 단출하지만 정갈한 밥상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아내의 손길도 간소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출함 속에 묘한 허전함이 스며 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습관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떠올립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무심코 멈춰 서게 됩니다. 이건 첫째가 좋아하던 건데, 이건 둘째가 잘 먹었지. 막내는 이 반찬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곧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다른 집, 다른 도시, 다른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남은 것은 남편과 자신, 2사람뿐입니다. 손에 들었던 반찬거리를 내려놓으며 아내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허전함과 동시에 작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김치를 찾고 된장국을 찾습니다. 김치 좀 더 줘. 간장 어디 있나? 이런 말들은 예전에도 늘 해왔던 말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안이 고요하다 보니 남편의 작은 말마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아내는 순간 서운한 기분이 듭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춰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남편 것까지 맞춰야 하나? 그러나 금세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서로 챙길 사람은 우리 둘뿐이지. 그런 생각과 함께 반찬을 덜어 남편의 그릇에 놓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고 간단한 몸짓이지만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합니다. 그 작은 순간에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합니다. 식탁은 단출해졌지만 기억 속의 식탁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움직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막내가 어릴 땐 반찬 투정을 얼마나 했던지,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고 국에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겨두곤 했었지. 그러다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는 가리지 마라 하고 꾸중을 하면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결국 다 먹었지. 첫째는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런 첫째 때문에 둘째와 막내가 더 장난을 치고 떠들었지. 그 시절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 그립네. 남편도 속으로 옛날을 떠올립니다.
둘째 녀석은 밥을 얼마나 빨리 먹던지 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곤 했어. 그때마다 아내가 좀 천천히 먹어라, 소화 안 된다고 했었지. 그 말도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도 들을 수가 없구나. 남편의 가슴에는 묘한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잔소리마저도 소리마저도 모두가 따뜻한 기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짭짤합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간이 세네. 아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는 아이들도 없는데 이 사람마저 불평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그러나 곧 남편이 덧붙입니다. 그래도 맛있네. 오늘은 딱 내 입맛이야. 아내는 놀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도 있구나.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가 허전한 식탁 위에 따뜻한 불빛처럼 내려앉습니다. 식탁 위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부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입맛을 맞추려는 작은 배려, 때로는 사소한 서운함. 이제는 오롯이 둘만 남아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시절에는 몰랐던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문득 아내의 손등을 바라봅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이 늘어난 손. 그 손은 수십 년간 밥상을 차려낸 손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손 덕분에 우리 애들이 건강히 자랐지.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그러나 입술은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마음은 조용한 눈빛 속에 담깁니다. 아내도 그 눈빛을 알아챕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소리 없는 대화가 오갑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는 부부의 삶을 새롭게 비춥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찾아온 허전함은 동시에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밥상은 단출하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깊은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빈집의 저녁 식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허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배려와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지금 두 사람만의 식탁 위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정리하고 싱크대에 물소리가 잠시 흘렀다가 이내 멎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지만 그조차도 집안의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부부는 그저 둘만 남아 이 고요를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고요는 때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채워주던 대화가 사라지자 이제는 서로의 침묵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화면이 바뀌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또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TV만 보네. 예전엔 아이들 덕분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아내는 말을 꺼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자니 돌아올 대답이 뻔히 보입니다. 별일 없어?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나버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는 왜 나한테 먼저 말을 안 거는 걸까? 나도 할 말은 많은데 괜히 내가 먼저 시작했다가 잔소리처럼 들리면 어쩌나?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입을 다물게 되네. 서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입술은 닫혀 있습니다. 그 결과 거실은 TV 소리만 가득한 채 서로의 숨소리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작은 일이 불씨가 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말합니다. 당신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릇 좀 싱크대에 가져다 주면 안 돼? 늘 내가 다 챙겨야 하잖아.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 그냥 까먹은 거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말은 짧고 투박하게 튀어나옵니다. 아내는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늘 그 말이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서 왜 매번 똑같을까? 내가 그동안 몇 번을 말했는데 남편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또 뭐라 하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속 불만을 꺼내지 못한 채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사소한 일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크고 이야깃거리가 많으니 작은 불만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소음이 사라진 빈집에서 작은 불씨가 크게 다가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감정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인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고생하는데 나는 그걸 몰라줬구나.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부엌 창가에 서서 생각합니다. 당신도 피곤한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챙겨주면 안 되나? 늘 나 혼자 노력하는 것 같아 서운하네. 서로의 마음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할 언어를 잃어버린 듯 두 사람은 침묵을 이어갑니다. 거실 한쪽 책장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그 시절,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아이들 웃음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부부는 서로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마주함이 아직은 서툴고 낯설고 그래서 때로는 힘겹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불은 하나둘 꺼집니다. 남편은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부엌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싱크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야지. 그러나 막상 내일이 오면 그 말은 또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빈집의 저녁은 그렇게 사소한 다툼과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집안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혼에 독립한 첫째,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둘째는 아내와 함께 들어서며 바리바리 사온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막내는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빈집이었던 공간이 갑자기 가득 찬 소리와 온기로 물듭니다. 부엌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큰 냄비를 꺼내 국을 끓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둘째는 엄마 옆에서 반찬을 나릅니다. 막내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상을 차리자고 떠듭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아버지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웃음이 번집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푸짐한 음식이 차려집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불고기와 전, 잡채가 가지런히 놓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튀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그 순간만큼은 세월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식탁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첫째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고 둘째는 아이 키우느라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막내는 아직 학생처럼 제잘거리며 학교 생활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 짧은 농담을 던집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도 밥상 앞에서 제일 무서웠지. 반찬 남기면 눈이 번쩍했잖아. 아이들이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맞아. 엄마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먹었던 기억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그게 다 너희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무서웠다고 그래. 식탁 위에 파도처럼 웃음이 번져갑니다. 그날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추억을 꺼내는 자리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저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니. 예전엔 밥상에서 숟가락 놓고 싸우던 꼬마들이었는데 사진첩 속에 있을 법한 기억들이 눈앞에 되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크게 웃는 모습은 그 자체로 부모에게는 선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식탁 끝자락에서 잠시 고요가 흐릅니다. 막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늘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첫째와 둘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내는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짧은 말 속에 수십 년의 고생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 순간 빈집이었던 공간은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아내의 가슴은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씁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추억이 다시금 그 빈집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뒤에도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의 저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오래된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빈집이 잠시나마 가득 채워졌던 그 시간은 부부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빈 그릇들은 허전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추억의 한 끼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집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하던 거실이 이제는 텅 빈 듯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는 다 함께 먹던 음식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빈 그릇들이 쌓여 있고 아직도 은은하게 음식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속에서 아내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집이 꽉 찼었는데 이렇게 금세 조용해지다니.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오늘의 웃음이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설거지를 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켰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손, 오늘은 유난히 분주했지. 수십 년 동안 저 손이 우리 집을 지탱했구나. 남편은 물에 젖은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랍니다. 이 사람 설거지를 다 하네. 예전 같으면 상도 안 치웠을 텐데.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식탁에 다시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남긴 음식으로 간단히 저녁을 대신합니다. 김치 한 조각, 나물 몇 젓가락,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 예전 같으면 이런 밥상이 허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 웃음 속에는 괜찮다. 우리는 아직 함께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이 허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남았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남편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 뒤만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여보와 나 둘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은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식탁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저 노을 참 예쁘네. 옛날 같았으면 아이들이 와 하늘 빨개졌다 하면서 소리쳤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 우리 둘이 보니까 더 좋네.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온기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이었습니다. 이제 빈집의 저녁은 더 이상 허전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 덕분에 부모로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덕분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빈집은 더 이상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무대가 됩니다. 오늘의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서 부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고 특별한 반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속에 담긴 다정함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빈집의 저녁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전쟁 같은 육아의 세월을 지나 아이들이 떠난 뒤 찾아온 허전함을 지나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서 빈집의 저녁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빈집의 저녁 식사.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동반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알았습니다. 허전함도 고요함도 결국은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